이렇게 여야 정치권의 장외 여론전이 점점 가열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장외 투쟁을 벌였던 민주당. 한덕수 총리의 선고 기일이 정해진 뒤에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릴레이 시위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조금 이따 하세요. 저희 끝나고 하세요. 저희 9시 20분, 한 30분은 끝나니까. 우리 저희는 아까 8시 반부터 기다렸어요. 우리 이미 여기 마이크 설치까지 다 해놨어요. 하고 비켜. 아니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되지 왜? 아니 여기 설 자리가 없어. 설 자리가 없어. 우리 또 비켜줄게. 먼저 거기가. 우리가 기다리고 좀 빨리. 우리 지금 다 자리 잡았어. 자리 잡았으니까. 서로 교대를 해야지. 서로 비켜주면 되잖아. 안 비켜주면 서로 방해해야 되잖아요. 아니 누가 방해했다는 거야 도대체. 한마디로 쟁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각되고 각하되어야 합니다. 네, 방금 영상에서 보셨지만 교대로 하자, 비켜줄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자리 쟁탈전이 정말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윤 대통령 선거 전까지 이제 계속 되풀이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국회가 아니라 또 헌재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그렇습니다. 예.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이 말이 계속 아마도 언론에서 나올 겁니다. 왜? 모두 다 정치에서 국회에서 지금 서로 협상을 하고 타협할 일들을 타협할 생각도 안 하고 전부 다 헌법재판소에 가서 좀 선고해 주세요. 이런 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마도 이제 어떤 모양새냐? 서로 이 본회의도 열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헌법재판소에 권한 제기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것들을 다 헌재 허락을 받고 정치를 하는 그런 모양새. 물론 제가 좀 지나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장면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지금 무슨 시장에서 서로 목 좋은 곳 찾아갖고 내가 더 물건을 많이 팔겠네 하는 저잣거리의 행태와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있을 곳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회 아닙니다. 국민들은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아마도 꼴불견이라고 혀를 끌끌 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가벼운 실랑이뿐만이 아니라요. 찬반 갈등이 과열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계란 공격을 받고 폭행당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부끄러운 줄 알아라! 웬 남성분 한 분이 거의 날려치기를 하듯이 발로 차셔가지고 제 오른쪽 허벅지를 찼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해대는 그런 폭도들이 얼마만큼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낼지 모르는 상황에서 폭력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이 안 되는 행위인데 돌발 상황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 보신 것처럼 날계란도 맞았고요. 또 이재정 의원 폭행을 당했다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서영교 의원은 현장에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듣기도 했거든요. 성치훈 부의장님, 좀 계속 과격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이 주말 집회 같은 경우는 공당이 함께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평일에 있는 저런 시위나 기자회견 이런 것들은 좀 최대한 밖에서 하는 걸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저런 돌발 행동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양쪽 지지자 모두 극도로 지금 흥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과 반대되는 목소리의 정치인이 보일 경우 아니면 자신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볼 경우 피켓이나 이런 걸 볼 경우 흥분할 수 있거든요.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뭔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국회의원들은 평일에는 저렇게 헌법재판소 앞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소통관이라든지 국회 내부에서 원내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지지자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자꾸 평일에까지 거리로 나가서 근데 누구 한 명은 먼저 물러나 주던가 아니면 왜냐면 헌법재판소 앞에서 저렇게 자리 싸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한쪽이 나가니까 그럼 우리 쪽도 나가자. 그러다가 양쪽이 만나서 저렇게 자리 싸움을 하는 것처럼 결국 한 명이 물러날 때까지 안 물러날 상황이 온다면 결국 전 지도부가 모여서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앞은 좀 물리자. 우리는 앞으로 주말 집회 각자가 뭔가 경찰이 통제를 해주고 각자 진영에서 할 수 있는 주말 집회 정도에서만 당이 관여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하자는 그런 합의가 있지 않으면 저는 과열 형상은 점점 심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여당 일각에서는 자작극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커뮤니티를 보면 자작극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백현원 의원은 이게 그냥 날달걀이 아니라 찐달걀을 던짐으로써 더 큰 어떤 그런 그 데미지를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른자가 저렇게 흘러내리는데 무슨 찐달걀이냐 이런 식의 어떤 공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 역시 눈살을 좀 찌푸리게 만드는데요. 이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떤 지지자들끼리 이런 공방이 벌어지는 것도 문제인데 이 상대 당이잖아요. 최소한 저렇게 어떤 달걀 등 어떤 물건을 통해서 테러를 당했다고 한다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 양쪽 다 자제를 하고 그다음에 지지자들에 향해서 절대 테러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하는 것이 상대 당을 인정하라고 정치를 인정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비토크라시 상대를 무조건 반대만 하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테러 행위에 대해서도 못 믿겠다, 자작극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양쪽 다 이제 진짜 상대를 인정하는 정치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지자들을 향해서 좀 자제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달라는 이 공통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재정 의원의 폭행 사건은 경찰이 내사를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고 또 계란 투척 사건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죠. 이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CCTV, 범행에 사용한 계란과 생수 구매자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고 국과수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용의자가 특정된다면 어떤 처벌을 좀 받게 됩니까? 이게 일각에서는 삶은 계란이냐 날달걀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특수폭행이 적용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차이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특수폭행이 적용이 되려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률적으로 날달걀이라고 해서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삶은 계란은 더 아프니까 그걸 맞았다고 해서 무조건 특수폭행이고 이렇게 적용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성을 얼마나 야기시킬 수 있는지 그 던진 각도라든가 거리라든가 맞은 부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날달걀이라고 해도 특수폭행이 적용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 실제로 아파트 30층 높이에서 날달걀을 던져서 지나가는 사람 맞춘 사건에 대해서 특수폭행이 적용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껍질이 날달걀이라고 하더라도 껍질이 부서졌다고 하면 위에서 가속도가 붙어서 떨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가 됐거든요. 지금 얼굴에 눈 부위 쪽에 달걀을 맞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껍질이 눈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큰 상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치명적인 부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계란뿐만 아니라 지금 생수병도 던지고 바나나도 던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날달걀이라고 해서 그 위험성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집회 열기가 과열되는 상황에서 탄핵 찬성 집회 중심에 서 있는 민노총이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기일을 정하라며 총파업을 예고했는데요. 여당은 민주당과의 정치적 동업 관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서 민주당과의 정치적 동업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29번 탄핵안을 남발한 국정 테러 세력입니다. 민노총은 조직 내부에서 간첩이 활개치도록 놔둔 내란 숙주 세력입니다. 국정 테러 세력과 내란 숙주 세력은 대통령 탄핵을 겁박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 예정된 26일까지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만약에 헌재에서 정하지 않는다면 27일부터 민노총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일종의 으름장을 놓은 건데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하나는 민주노총은 소속 조합원들의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 이해관계, 이익관계를 사실은 따져서 그들에게 충분한 어떤 이익을 돌아가도록 하는 상급 단체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특정 정당의 대표의 항소심과 연관해서 그때까지 하라 마라 합니까? 이건 특정 정당이잖아요. 정당의 대표와 자신들의 어떤 그런 정치 투쟁을 지금 연관시킨다는 건 충분히
지금 여당 쪽에서 이게 서로 동업자냐라는 지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예. 총파업이라는 건 뭐죠? 정치 투쟁이잖아요. 이유가 정치적인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민노총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이탈하고 있다라는 기사 보셨을 겁니다. 왜? MZ세대들의 노조원들은 아니 우리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지금 논할 때인데 왜 굳이 우리를 자꾸 정치적인 어떤 투쟁의 하나의 어떤 도구로 삼느냐라고 하면서 특정 기업들의 하위 단체들이 지금 노조들이 지금 뭐 계속 이 민노총 상급단체와 소송을 벌이고 하는 것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지금 정치 투쟁으로서의 총파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속 조합원들이 과연 그 옛날처럼 다 뛰쳐나와서 총파업을 할까? 이것도 미지수이거든요. 이제 민노총도 자신들의 어떤 존재를 정치적인 어떤 투쟁을 일삼는 그런 조합의 상급단체가 아니라 그야말로 조합원들을 위한 그런 이 실질적인 어떤 상급단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송춘 부의장. 예, 민주노총이 26일을 이야기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이번 주 안에는 선고가 나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요일까지 나오려면 그래도 수요일까지는 선고기일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26일을 정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지금 거리로 나온다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이익단체 아닙니까? 근데 민주노총이 왜 거리로 나왔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년 동안의 국정운영 동안 가장 첫 번째로 그 싸움의 상대로 삼았던 것이 노조였습니다. 노조를 탄압하면서 뭔가 노조와의 전쟁을 선언했었고 그러면서 본인과 의견이 다르면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가는 그러면서 노조들도 사실상의 반국가 세력 취급을 했던 것 때문에 노동단체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거리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불러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노동적 국정 운영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다음 주 이른바 슈퍼 사법 위크를 앞두고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 내용 다뤄봤습니다.